조국 가족이 오늘도 또 국민을 웃기고 있습니다. 자, 조건희, 조국 동생, 이제 오늘 또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예 지뢰, 영장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가 포기했는데 명재근이가 봐줘가지고 살아났는데 검찰이 지금 추가로 보완을 해서 영장 재청구를 했어요. 오늘은 아예 이제 목에 보호대에다가 휠체어까지 타고 지금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왔다 그래요. 참 조국 가족은 웃깁니다. 아, 정말 보통 뻔뻔한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예측했다시피 어떻게 걸리고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대학 입시가요. 이재개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교직원 자녀한테 특혜가 지금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대학 입시 비리가 또 터졌다는 거예요. 스카이 등 13곳의 실태 조사에서 지금 학종이 그야말로 교직원 자녀한테,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 자식들한테는 특혜가 주어진 사실이 다수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학종 같은 경우에 완전 폐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학종이니 이런 대학 입시의 다양한 방법이 대학의 자율권 이 강화와 또 학생들의 무슨 이 전인교육 어쩌고 하는 게 전부 거짓말이다. 그냥 단순 맹쾌 심플하게 시험 쳐서 성적으로 가는 게 한국에는 최상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있죠. 자, 지금 전주의 한 이 사립고등학교의 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지금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판 숙명여고 사건이라고 하는데 세 문제를 이 틀린 거를 정답으로 슬쩍 고쳤다고 합니다. 이 판독실에 채점하던 날 교사가 자리 비운 사이에 행정직원이 답안지를 교쳤다고 하는데, 자, 그 행정직원은 사표를 냈고 해당 학생은 자퇴서를 냈는데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차이가 평소와 너무 크게 나서 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 내신 조작하고 대학은 입시에서 학종을 가지고 교직원 자녀들 특혜를 주고 고등학교 대학이 각각 조작을 해대는 이런 입시에 조국 딸 아들 같이 아주 조직적으로 부모가 자식 스펙을 만드는 일이 가능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웃기는 게요. 법무부가 조국 수사를 앞두고 지금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를 극히 제한하는 그런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언론 접촉 금지,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을 한다고 훈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론사가 조국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오보를 갖다가 실수로 냈다면 아예 검찰청을 출입할 수 없게 만들겠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검찰은 모든 언론사에 똑같은 내용의 승인된 자료만을 가지고 수사 결과를 공표한다고 어제 법무부가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비사실 공표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 자유를 이제 위협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자면 그야말로 특종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검찰이 주는 것만 언론이 보도해라. 검찰이 주는 것도 법무부 허가 받아서 주겠지요. 자, 그러면 조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내용들이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지금 특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언론은 검찰발 특종은 없다는 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 수사로 가면 검사 또 수사관
또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자리에 뒤늦게 간 기자 이런 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지고 또 검찰에 확인을 해서 검찰이 그냥 수동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런 권력형 범죄가 확인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못 하라는 거예요. 그건 참 웃기는 게 이 정권이 정경심이가 출두하기에 앞서서 포토라인 없애고 이제 조국 수사를 앞서서 그야말로 검찰 언론 접촉 금지, 오보 언론사 출입 제한을 발표해요. 자, 대한민국의 조국 부부는 무슨 용 빼는 조주가 있습니까? 왜 조국 부부 앞두고 수십 년간 내려오던 규칙을 없애는 거예요? 그 내용의 요지를 좀 보면 오보낸 기자 언론사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검사 및 수사관과 언론적 관계자 개별 접촉 금지,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금지, 이건 이미 정경심 때 진행되었고요.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 및 방송 제한. 웃기고 있어요.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 및 방송 제한. 그러면 조국 집 앞에서 이제 촬영도 못합니까? 정경심이나 조국 가족을요. 압수수색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 원천 금지. 한투 정권 덮쳤다면 한투 정권 그 보도도 못합니까? 압수수색한 장면을요. 이게 공산국가예요. 규정을 만들기 전에 언론사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할 때 제시한 제정안에는 이 조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의 오보, 검사의 인권 침해 기준이 뭔지 명확하게 전혀 규정이 되지 않았고, 자, 그러면서 법무부는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내놓으면서 언론, 변협, 시민단체 등과 의견 수렴을 했다 하는데, 대한변협은 이 법무부에서 이런 이 공문 초안을 받았지만 의견서를 회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의견 수렴되었단 말이 거짓말이죠. 자, 오보나 인권 침해가 있으면 소송을 해서 또 정정 보도로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론 제한법을 갖다가 발표한다. 현직 한 검사는 언론의 취재 영역을 검찰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 정권이 완전히 독재 파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한국의 기자협회가 들고 일어나고 기자 노조들이 언론 노조가 들고 일어나야지 왜 조용합니까? 너희들이 기자예요? 오늘 동아일보 오피니언의 김순덕 칼럼이 대통령 퇴임 이후가 그리 두려운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김호수 차관한테 금태섭 의원이 물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안과 같은 것이 전 세계에 케이스가 있냐 하니 차관이 말을 못하고 단 한 곳인가에 유사한 대개 수사권만 가지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직원이 영국 중대부정수사청을 언급해서나 여기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답이 못 된다. 우리 영국 영더 보면 이런 기구 있지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 영국 드라마에서. 근데 그거는 심각한 살인사건, 부패사건도 조사하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문재인이가 공수처를 만들어서 협박하는데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언론 탄압을 하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김순덕 칼럼이 저 황장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해온 우리들 병원 특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의 우리들 병원 1,400억 특혜 대출에 대해 여권 인사 의혹이 다시 불거진 상태다. 7일 국감에서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은행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증거 자료와 같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힌 서류를 읽어주며 이런 서류를 가지고 검찰이 5월 달에 혐의 없음 우리 집회 황장수 집회를 앞두고 6월 달이죠. 틀린 것 같은데 혐의 없음이라고 불기소했다니 황당하다니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잘 살펴보겠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병원은 대통령의 사위가 재직했던 한 게임 회사와 관련된 이 토리 게임즈와 관련된 벤처 캐피탈 기업 K런 벤처스와도 관계가 있고 6월 한국당에서는 K런 벤처스가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을 투자받았다. 이렇게 특혜옥을 제기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청와대 경제보좌관인 주형철이가 당시에 한국벤처투자 사장이었다. 이까지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조국 일가 수사하듯 중앙지검이 똑똑히 다 뒤지면 결말은 완전히 달라져서 특혜 대출이 확인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도 결국은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중인데 만약에 우리들 병원을 넘겨 해서 이첩을 요구한 뒤 사실 무근이더라고 덮어버리면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이 퇴임 이후가 두려워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난리인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문재인이 뒤가 두려워서 공수처 설치한다. 자, 지금 여론조사에서 의원수를 10% 늘리자는 데 대해 국민의 73.2%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한국당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기울은 거는 하면 안 되지요. 자, 이해찬이가 어제 정치 30년에 이런 야당 처음이라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인정은 조금만 하고 그리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이렇게 했고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사과는 안 했습니다. 등 떠밀려서 마지 못해 국민 심정 헤아리지 못해 송구스럽다 하면서 검찰 비판하고 야당 비판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참 틀려 먹었고요. 이 와중에 이재정이라고 평소 그 말 까불까불하는 그 여자 의원 있지요. 그 사람이 민주당의 대변인인데 문 대통령 모친 강한홍 역사의 맹복을 기원한다 하고 평어체 반말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다가 대개문이 지금 난리를 치고 집에 전화도 해댔다는 겁니다. 보통 이 대변인이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한국당은 아주 높임말로 기원합니다.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맹복을 기원한다 했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 한국당은 인재 영입한다 해놓고 첫 발부터 스텝이 꼬여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청년들이나 좀 제대로 발탁해라.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갑질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부인은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데 그런 사람을 왜 데려오냐. 그래가지고 지금 박찬주 장군 영입이 보류됐다는 거예요. 또 강한 수급 보수 성향을 가진 이 한 언론인도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자, 이 와중에 황교안이가 나경원을 비판해서 패스트트랙에 기소된 의원들 공천 가산점 발언은 해당 행위다. 23일 날 비공개 발언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런 내용이 공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말하면 당무 감사를 하겠다고 황교안이가 세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나경원이는 4달이 임기인데 자,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냥 선거 끝날 때까지 원내대표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는 모양인데 황교안의 생각은 그러지 않은 모양이에요. 참 한국당 하는 꼬라지도 웃깁니다. 박찬주라는 장군이 무슨 적폐 수사의 피해자다. 일부 피해자는 맞지요. 저도 들은 게 있습니다. 같은 장군들한테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야말로 법을 떠나서 공감병들한테 옳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옳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굳이 깜빵까지 보내려고 망신 주려고 한 문정권이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이나 이 사람 부부가 한 행동이 옳았느냐 그건 또 여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당했다 하면 무조건 이 편 저 편으로 나누어서요.
띄우는 이런 보수의 무지함에 대해서 저는 좀 환멸을 느낍니다.